옵션 미결제 분석을 해보면 느낌은 행사 가격 불문하고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혹시 이쪽 밴드 끝이 벗어나면은 실제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얘네가 이런 포지션을 잡으면 계속 얘네가 먹었었어요. 네. 과거에 최근에든 네. 롱텀리는 뭐 한 번 깨질 때 이제 왕창 깨지겠지만 보통 이렇게 된 포지션을 잡으면은 평상시에 계속 벌어요.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벌다가 이런 이벤트 실제로 한번 발생할 때 확 깨져요. 이게 옵션 매도하는 포지션이잖아요. 옵션 매도에 항상 나타나는 이런 손익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손익이 굉장히 많이 변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가 괜히 깨졌을 때는 괜히 주식하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많이 몰려 있을 때는 약간의 포지션 조정이나 해지를 하는 편을 더 선호합니다. 이렇게 다 매도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지난주 대비해서 변동성이 빠지고 있어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빠지는 거고요.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더 어그레시브 하냐라고 보면은 계속적으로 지금은 파는 사람이 어그레시브 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S&P 위클리 같은 경우도 13.68이었는데 지난주에 일주일 남은 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11.63이에요. 그럼 11%면은 이게 이제 변동성이 10일이잖아요. 그러면 10일 나누기 16 하면은 일주일 동안 평균 내보면 1%씩도 매일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14여도 한 달 동안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은 6월 16일까지 매일매일 움직이는 폭이 1%도 안 움직일 거야 라고 지금 내포한 내재 변동성인 거예요. 이 두 개가 내포하고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지금 보다 보면은 3,800이 되게 많았었는데 오히려 3,800은 좀 줄어들고 4,000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가능성 있는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죠. 3,800까지는 여차하면 안 갈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4,000은 6월 달까지 이거 갈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시장은. 그리고 이런 정도 되면은 매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마켓 메이커들은 비드 되면서 계속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켓 메이커가 롱감마인 상태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은 행사각별로 다 있어요. 쫙 다.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특히 제로 DT 옵션들 되기 시작하면서 스프레드 거래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도 이렇게 돼 있으면은 끝쪽 부분들은 매수하거나 이러고 이 앞쪽 부분들 비싼 옵션들은 다 매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서 제가 그냥 러프하게 생각했을 때 이 정도쯤에서 막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 보시면은 4,150짜리 거의 애더머니 현재가 4,138이니까 같은 경우 콜하고 풋하고 계약수가 거의 똑같아요. 미결제 약정 계약수가 보통 보시면 아래쪽으로 가면은 풋옵션 계약수가 많고 그 다음에 위로 가면 콜옵션 계약수가 많거든요. 미결제 약정이. 근데 지금 4,150짜리 같은 경우 콜하고 풋하고 전부 다 한 7,800개 사이, 한 7,600, 7,800개 사이로 똑같아요. 그 얘기 뭐냐면 양매도란 거예요. 이렇게 뾰족하게 된 거죠, 지금. 그러면 마켓 메이커는 이렇게 만들었겠죠. 당연히 거꾸로 된 거죠, 이제. 거꾸로. 예,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포커스해서 그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예. 그래서 마켓 메이커는 이거 반대인 모양이겠죠, 당연히. 예, 이렇게 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여기 사이 안에서 계속 있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시장은 베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여기가 벗어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시장은 그냥 내려가면은 매수하고 올라가면 매도하는 해지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어느 레벨 거기서 조금만 더 트리거 돼서 밑으로 확 한 번에 내려가 버리면 이것들을 다 지나가게 되거든요. 행사 가격. 그러면 이제 끝부분에 있는 슈가마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슈가마 쪽에서는 계속 내려갈 때마다 더 팔아줘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해지하는 쪽에서는 커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 두 개를 다 마켓 메이커가 어떻게 포지셔닝 했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 항상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 그림상으로는 그런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텀 스트럭처도 더 내려갔어요. 근데 보시면 모양이 안 변하죠. 이게 노멀한 상태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멀한 상태에서 지속되고 있고 지금 이런 모양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 이루어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얘가 낮던지 얘네들이 높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저는 얘가 너무 낮게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높아져서 이렇게 되는 모양 정도가 돼야 정상인데 얘가 좀 누군가가 셀을 더 많이 해서 한 19 정도쯤 있어야 되가 지금 18 이하로 내려와 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약간은 변동성이 다시 조금은 상승하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실현 변동성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낮아졌어요. 거의 종가 대 종가로만 만드는 것들을 보시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은 의외로 뉴스 나오는 거 대비해서 엄청나게 안정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은 더 롱 쪽으로 바이어스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패닉이 하나도 없는 부분이에요. 시장에서 실제로 의외로 뉴스들은 굉장히 강경한데 반해서 막 위험한 느낌으로 되게 많이 주는데 반해서 실제로 시장에서는 포지션 잡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움직일 것 같아. 여름 휴가철이야 벌써. 뭐 이런 느낌이 조금씩 있습니다. 소소한 행복님, 시장이 흔들림 없이 6월 금리 동결, 9월부터 금리 인하 선방형. 네, 이걸로 끝까지 버티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은 저는 약간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거를 빼가지고 돈이 갈 때가 있을까? 진짜 스태그가 나오면 이건 노답이에요. 그거는 이제 침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본의 아니게 비자발적 금리 인하에 이제 이런 상태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SQQQ의 세상으로 다시 바뀌겠죠. 예. 근데 그런 상황만 발생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위로도 쉽게 못 뚫고 아래로도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는 장을 하면서 살살살살 올라갈 가능성은 제일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로디티 개인들 과연 마켓메이커처럼 빡시게 개인들은 막그 해지 안 해요. 개인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켓메이커만 해지를 하는 거죠. 델타 해지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갔을 때는 마켓메이커는 해지하는 쪽으로 포지션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어차피 개인들은 그냥 방향으로만 그냥 베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은 안 해요. 윤재성 CIO가 3,800 풋옵션 매수했다 흘렸어요. 그러니까 저게 매수하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주식이 있어서 매수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에 베팅이 아니에요. 해지예요, 해지. 왜냐하면 보험사들은 항상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어요. 근데 채권 비중이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 채권이 있고 주식이 있어서 그 비중을 에셋 얼로케이션을 정하고 그 다음에 주식 비중에 있어서 또 마이너스가 많이 나면 보험사 같은 경우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풋을 계속 살 때도 되게 많아요. 특히 디보티엠들. 아까 뭐 이런 행사 가격이면은 이런 맨 끝에 있는 거 이런 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3,800 이걸 산 거죠. 이거 지금 개인 산 거죠. 지금 기관이. 왜냐하면 지난주에 오히려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나 투기한 사람들은 이쪽 4천으로 옮겼고 그러면 이제 이게 싸졌거든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변동성 싸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도 실제로 OTM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변동성은 얼마인가 하면 여기 보면 한 24, 20, 20, 한 22? 여기는 지금 변동성 얼마라 그랬냐면 14였잖아요. 애따머니 여기가 14 변동성인데 이쪽이 변동성 추이거든요. 그러면은 행사 가격이 여기 애따머니 근처에 있는 애는 등 가격인 거는 14인데 실제로 외가격으로 이런 3,800 이런 거 살려고 그러면 24예요. 24까지는 안 되겠대요. 한 24, 23 이 정도쯤 되는 거예요. 변동성이. 그러면 23이면 이게 이제 볼로트리티 이제 뭐 스큐, 스마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로 갈수록 외가격이 되면 될수록 변동성이 비싸져요. 그만큼 비싸게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쪽으로 떨어졌을 때는 이제 임팩트들이 감마 부분에서 임팩트가 생겨서 실제로 변동성이 따라서 올라와요. 애더머니가 열로 이쪽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을 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 부분 여기 부분이 싸다고 가정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은 기관들은 이제는 변동성도 싸니까 그렇게 시간 가치가 아깝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는 베팅을 하면서 다운사이드를 샀을 가능성이 굉장히 네. 살 가야 해. 내가 포지션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선물 옵션들 못하게 하는데 거기는 어떤지 모르겠네. 개인이 선물 옵션은 잘 못하게 하거든요. 저도 개인 선물 옵션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네. 저는 그래서 그냥 그 말이 그 회사 걸로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기관들의 방식은 최대한도로 손실을 미니마이즈 하는 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보험사들. 그래서